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 여러분, 요즘 유난히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나요?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말을 하다가 문득 단어가 사라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이 탓이겠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국제보고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기억력 저하는 5가지 생활 요인의 누적 결과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병원에서 이런 세부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오늘 그걸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서는 의사와 인지 전문가들이 실제로 쓰는 7분 기억력 회복 루틴을 공개할 거예요. 또 기억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행동 상위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심하게 겪었던 적이 있어서 정말 공감합니다. 머릿속이 뿌옇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 답답한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주변 분들도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습관들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 루틴. 먼저 기억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습관 패턴이 있었습니다. 국내 인지 기능 연구에서도 이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의력과 단기, 기억 점수가 평균 20% 높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침 첫 10분 뇌 깨우기 행동입니다. 뇌는 아침에 흐름을 타야 하루 종일 안정적이거든요. 국외 보고에서는 아침의 첫 행동이 전두엽 활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기억력이 좋은 시니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물 100ml를 마셨어요. 이렇게 순환과 산소와 수분 3가지를 채운 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뇌에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는 건 기억력의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식후 2분에서 5분의 짧은 움직임입니다. 기억력과 혈당은 생각보다 밀접해요. 혈당이 급변하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국제 데이터에서는 식후 미니 산책이 단기 기억 정확성을 12%에서 18% 향상시킨다고 보고합니다. 식사 후에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서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0걸음 정도면 됩니다.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저녁 1시간 전 디지털 끊기입니다. 스크린 빛은 뇌 피로를 누적시켜서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 기능을 교란하거든요. 국내 연구에서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사용을 중단한 그룹이 인지 안정성이 더 높았다고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계속 보면 뇌가 쉬지 못해요. 이 루틴을 실천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덜 복잡하고 숨통이 트인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머리가 자꾸 흐릿하진 않으세요?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기억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빠진다?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지 뭐. 그런데 최신 국제보고에 따르면 정상적인 노화만으로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해요. 오히려 실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60% 이상은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스트레스와 수면과 혈당과 혈류 저하가 주된 원인이죠. 단기 기억 감소는 조절 가능한 요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즉,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약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거나 방에 들어와 놓고 왜 왔는지 까먹는 순간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데 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기억력이 또렷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반대로 50대인데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비슷해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제대로 관리하면 유지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뇌에 자극을 주고 적절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면 기억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순간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억력이 왜 떨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흐릿한 하루들, 변한 건 나이가 아니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아버지는 갑자기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다가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고 약속 날짜를 반복해서 체크했습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두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요.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까지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문제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국내 보고에서 수면 부족은 기억력 담당 부위인 해마 기능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는 수개월 동안 수면의 질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스트레스를 홀로 견디고 계셨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력의 적이에요.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제 자료도 있어요. 아버지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고 계셨던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된 건 나이가 아니라 환경과 스트레스의 누적이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변화가 갑자기 느껴져 걱정됐던 적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철렁하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그 이후 하나씩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기억력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 3가지 변화로 아버지의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변화는 단 3가지였어요. 첫째는 수면 루틴 교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셨죠. 둘째는 식후 100걸음 미니 산책입니다. 식사 후에 무조건 집안을 천천히 걷도록 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루 5분 뇌 활성 스트레칭이에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국제보고에 따르면 적절한 신체 활동과 수면 안정화는 단기 기억 점수를 20%에서 30%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2주에서 3주 후부터 말의 흐름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이름이나 날짜 기억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아버지 스스로 변화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대화 중에 단어를 잊어버려서 답답해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물건도 안 잃어버리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누구는 빨리 좋아지고 누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기억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각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기억력 회복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의사와 인지 전문가들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2번째 팁부터 시작할게요. 팁 1번 아침 첫 5분 뇌 깨우기.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국외보고에 따르면 아침의 빛과 수분과 산소 공급은 전두엽 활성도를 즉시 15% 상승시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뇌를 제대로 깨우는 게 중요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20초 동안 깊은 호흡을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물 100ml를 마십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그리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30초 동안 하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으면 천천히 진행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 검색 속도가 상승합니다.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차이가 느껴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거든요.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또렷합니다. 아침 첫 5분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팁 2번 식후 100걸음 기억 보호 걷기. 원리를 말씀드리면 식후 혈당 안정은 단기 기억과 밀접합니다. 국제 데이터에서 식후 100걸음 걷기는 단기 기억 정확성을 12%에서 18% 증가시킨다고 해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흔들리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식후 3분에서 5분 뒤에 시작하세요. 천천히 100걸음에서 120걸음 정도 걸으면 됩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세요.
집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무릎이 약하신 분은 작은 보폭을 사용하세요. 무리해서 큰 보폭으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식후 멍함과 졸림이 감소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죠. 저는 점심 식사 후에 꼭 이렇게 걸어요. 회사에서도 복도를 한 바퀴 돌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도 유지돼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 팁만 실천해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팁들이 남아 있어요. 팁 3번 5분 디지털 차단 시간.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국내 연구에서 빛 자극과 빠른 화면 전환이 해마 기능 저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뇌가 쉬지 못해요.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전후 5분은 디지털 기기를 끄세요. 그리고 저녁 취침일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딱 5분만 참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대신 가벼운 손운동을 추천해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거나 손목을 돌리는 거죠.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뇌 피로 누적이 감소하고 단어 회상력이 상승해요.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죠. 저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아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디지털 기기를 조금만 멀리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팁 4번 뇌순환 스트레칭 3가지. 원리를 설명하면 국제보고에서 목과 어깨 혈류 증가는 기억 회상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목과 어깨가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목을 좌우로 기울이기 10초씩 2회 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어깨를 뒤로 돌리기 10회 합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세요. 셋째, 가슴 펴기 스트레칭을 5초씩 5회 하세요. 주의사항은 목 통증이 있으면 범위를 줄이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두뇌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안정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저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때마다 이 스트레칭을 해요. 일시간에 한 번씩 하면 목과 어깨가 안 뭉칩니다. 그러면 집중력도 유지되고 기억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팁 하나만 남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팁 5번 3분 기억 복습 루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국제인지 연구에서 짧고 단순한 복습은 기억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대 33%까지 향상된다고 해요. 복습은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 배운 1가지를 정리하세요. 새로 안 정보나 느낀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기억이 훨씬 오래 남아요. 저도 매일 밤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예전에는 전날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났거든요.
체크리스트 최종 요약. 지금까지 5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침 5분 뇌 깨우기, 창문 열고 호흡하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세요. 식후 100걸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저녁 디지털 차단,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뇌순환 스트레칭, 목과 어깨를 풀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세요. 3분 기억 복습 루틴, 잠들기 전에 하루를 떠올리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기억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죠. 최종 정리.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해마와 전두엽 기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다만 개인차가 있고 특정 질환이 의심될 경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저와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다시 선명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